이번엔 유리 공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용해로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집채만큼이나 웅장한 규모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용해로. 한쪽에서는 작업자가 용해로 안쪽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용해로의 원료가 잘 투입되고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섞이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정제된 유리 원료를 각종 부재료와 함께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서 용해로 내부로 계속해서 밀어내주고 있는 자동화 설비. 용해로 안쪽은 마치 용암처럼 유리밀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용해로의 현재 유림물은 1.4m 정도 유림물이 담겨 있습니다. 양은 300톤 정도 됩니다. 한 번 점화하면 최소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가동된다고 하는 용해로. 잘못해서 꺼지기라도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살피는 작업자들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용해로 내부의 온도를 측정한 겁니다. 기계가 자동으로도 측정을 하지만 기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같이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해로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도 정도고요. 실로 무서운 기세로 열기를 내뿜고 있는 용해로. 그저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만큼 아찔한 열기가 엄습해 오는데요. 용해로의 옆쪽으로는 또 다른 뜨거운 현장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1년 365일 불길 꺼질 날이 없다는 밀폐 용기 생산 라인인데요. 공기를 불어넣어 모양을 만드는 유리병과는 달리 밀폐 용기의 경우는 금형을 이용해 프레스 방식으로 찍어내게 되는 형태라는군요. 여기에 1300도 이상 올라가는 에어 토치까지 동원된답니다. 내열과가 유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내열 유리뿐만이 아니고 오븐에도 사용할 수 있는 내열 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탑재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과정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는 금형 교체 시간. 제품을 교환하는 단계인데요. 740g에서 한 2000g 정도로 바꾸는 겁니다. 김장할 때 김치 담고 김치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생산했던 제품들의 틀부터 제거해주게 되는데요. 몰도요. 무려 1200도의 유리물을 담았던 금형인지라 생산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 열기가 상당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한편에선 흘러내리는 유리물 곁에 서서 밸브를 잠가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리물 흐르는 걸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 줄여주세요? 많이 나오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져갖고 이걸 교체할 수 있게. 저기 유리물 나오는데 교체할 수 없어요? 예. 금형을 교체하게 되면 그에 맞춰 주변의 다른 부품들도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요. 조심하세요!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작업. 이 짧은 사이에도 유리물은 굳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서둘러 교체할 부품을 가져오는 작업자. 이 부분을 지금 교체 작업하는 건데 얘가 우리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물에 나오는 이 입구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무게를 맞춰주게 됩니다. 특대형 김치통 사이즈 금형에 맞춰 유리물이 나오는 입구의 지름 또한 큰 것으로 바꿔주는 일인데요. 오리피스를 빼낸 자리는 유리물이 식어가며 빠르게 탄화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부품 교체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작업을 할 때 이물질로 인한 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아까 그 밴더를 다시 끼우려면은 그 안에 있는 이물질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물질이요? 네. 그거 제거하려고요. 그러니까
굳어가는 유리물을 녹이기 위해선 용해로 온도에 버금가는 고온의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산소와 가스를 혼합한 에어토치로 녹여주게 된답니다. 1200도 약간 안 나와요. 유리물이 뜨거워서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때 자리에서 잠시 물러서는 작업자. 네. 숫자만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 1200도의 고열과 마주해야 하는 작업. 드디어 이물질 제거가 끝나고 교체 부품이 제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사히 새 부품 교체가 끝나고 잠금 장치도 단단히 조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군요. 이거는 유리물을 절단해주는 페어 브레이드라고 그럽니다. 제품 분량에 맞게 잘라야 됐다니까, 커팅이. 단순히 금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유리가 닿게 되는 모든 부품을 교체하거나 재조정해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의 작업을 끝나고 나니 그야말로 땀으로 샤워를 한 듯한데요. 많이 힘들어요. 이제 4개월 됐어요. 군대 제대하고 바로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날 저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유리 용기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만든다는 것에서 흥미를 많이 느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잘 가르쳐서 나중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는 청년의 건투를 빕니다. 모두가 끝났으니까 모두가 좋고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특대형 김치통 금형이 등판할 차례인데요. 도착한 곳은 작업장 안의 또 다른 작업장입니다. 여기는 몰드 교환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금형을 세척을 하고 수리하고 보관까지 하는 곳입니다. 금형이 약 2,600 품목을 보관하고 있고요. 금형 수로 따지면은 한 2만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금형의 수는 곧 생산 가능한 제품의 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공장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군요. 이거는 저희가 긴 모양의 병을 끓일 때 쓰는 금형입니다. 유리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금형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길게 이제 성형을 시키는 거고요. 그 금형의 일종입니다. 금형도 병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는 제일 큰 특대형 김장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김치를 잡아먹을 수 있는 300종류를 뽑고 있습니다. 그 종류만요? 네. 종류도 숫자도 워낙 많다 보니 사용한 금형들은 그때그때 곧바로 세척 작업이 이루어진답니다. 급사 설거지를 하듯 금형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작업자들. 화분 제거요. 끄름을 쩔어붙어야 돼요. 끄덕을 또 벗겨야 돼요? 그렇죠. 끝에 있는 그 소리인데 이걸로 깎아줘야 돼요. 다. 고온의 유리물을 담아내며 생긴 그을음은 닦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진과 소음을 피할 수 없기에 마스크와 보안경, 청력 보호구 등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작업자 한 명이 하루 30여 개의 금형을 닦아낸다고 하는데요. 세척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 시각 대형 냉장고처럼 생긴 오븐에서 400도의 온도로 예열된 김치통 금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형 하나의 무게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소형 화물을 옮길 때 이용하는 호이스트 장치로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뜨겁고 무거운 금형을 한꺼번에 옮기는 일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50kg 가까이 됩니다. 성형 라인 앞쪽으로 옮겨진 금형들은 다시 호이스트 장비의 힘을 빌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원탁 형태의 성형 기계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12개의 금형 설치가 모두 완료됐는데요. 한데 난데없이 금형 위로 불을 붙이는 작업자. 기계를 일일이 돌려가며 금형마다 모두 불을 붙여주는데요. 혈이 식어 있는 상태고 혈은 온도가 낮고 제품 온도는 600도가 되는데 뜨거운 게 차가운 게 갑자기 닿게 되면 제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열을 시키고 400도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금지옥엽처럼 애지중지 귀한 대접을 받는 유리용기. 성형 라인 안의 모든 설비들은 미리 제품 온도에 맞춰 엇비슷한 온도로 예열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금형 교체 후 첫 번째 그릇들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떨어지는 유리물을 대신 받아들고 저울 쪽으로 향하는 작업자. 유리물 중량 재고 있습니다. 중량이요? 예, 작업 중량에 맞게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작업 중량. 떨어지는 양이 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작업 중량은 한 1,800g 정도. 정해진 수치보다 낮을 경우 시작도 하기 전에 불량 처리가 되지만 다행히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군요. OK 사인과 함께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밀폐용기 생산 라인. 금형 안으로 되직한 형태의 유리물이 떨어지자 프레스 방식의 금형이 서로 맞물리며 제품의 모양을 꾹 눌러 잡아줍니다. 찰나의 순간 강렬한 불꽃 속에서 한 덩어리의 유리물이 비로소 밀폐 용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따끈하게 막 성형돼 나온 제품들은 라인을 한 바퀴 돌아 옆쪽 라인 위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형 후 이루어지는 또 한 번의 질량 체크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기준치 미달이 되고 마는데요. 제품을 막 생산을 시작해서 초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량 제품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질량 그리고 압력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최상의 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단축을 시키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른바 안정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금형 교체부터 제품 안정화까지 총 3시간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분주히 돌아가는 기계 속도에 맞춰 쉴 새 없이 찍혀져 나오는 밀폐 용기. 그리고는 또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여보내지게 되는데요. 제품이 처음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가지 살아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가지 걸립니다. 가지 살아있는 부분을 근데 꺼너 작업을 해서 꺼너에서 녹여서 좋은 그릇에 많은 작업을 합니다. 찢어서 잘못하면 손도 베일 수 있고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불로 연마하는 이 과정을 위해선 버너의 위치와 개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버너 한 개로는 불을 다 녹일 수 없기 때문에 버너 세 단계를 거쳐서 녹이는 그런 겁니다. 1300도에서 1500도 가량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같은 방향에서 열을 가하게 될 경우 한쪽 면만 너무 녹아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무인석과는 달리 불꽃 연마를 마친 오른쪽 편의 경우 둥글고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형과 연마 단계를 거친 밀폐 용기는 일반 유리 그릇들과는 다른 특별한 과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된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품에 서서히 열을 줘서 제품이 골고루 열을 받게끔 한 다음에 찬 바람을 불어넣어서 급냉을 시킵니다. 보통 유리 그릇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게 인지상정. 하지만 밀폐 용기의 경우 오히려 극한의 환경을 몰아넣어 강화 효과를 준다고 하는 얘긴데요. 약 20분에 걸쳐 강화 라인을 지나온 밀폐 용기들은 작업자의 유관 검사를 또 한 번 거치게 된답니다. 기포 불량이에요. 하루 종일 10만 개의 밀폐 용기를 검사해야 하는 작업자 역시 애로사항이 있다는군요. 뜨거워서 계속 잡고 있으면 뜨거워요. 너무. 아, 냉각시켜서 나왔는데도 뜨거워요? 네. 장갑을 3개나 꼈거든요. 그릇 자체가 워낙 무겁고 두껍다 보니 여전히 50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차 유관 검사를 마친 밀폐 용기는 곧바로 이어지는 표본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차출됩니다. 제품에 대한 내열 충격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160에서 165도 오븐 온도에 넣어서 30분 정도 가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잠시 후 160도 이상 달궈진 그릇을 15도 이하의 차가운 냉수에 집어넣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냉수 마찰 후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니 이전에 얼마나 뜨거운 상태였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이어서 곧장 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는 작업자. 1m의 높이에서 100g의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제품의 외면에 떨어뜨려서 제품이 외부적인 충격에 얼마나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0분에 12개를 꺼내서 계속 저희가 24시간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파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시간에 대한 루트는 모두 폐기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검사 과정들을 무사히 통과한 유리 용기는 다양한 세트 구성에 맞춰 포장 단계를 거친 다음 출고하게 됩니다. 포장 담당 직원들 수만 130여 명이 넘는다고 하니 유리 공장 전체의 하루 출고량은 얼마나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물류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줄지어 서서 화물 적재를 기다리는 트럭들 사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게차. 헌데 물건을 중간에 내려두고는 그대로 후진을 하는데요. 결국 작업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양을 많이 싣기 위해서 1,300개 정도 실어요. 알고 보니 팔레트를 통째로 싣는 것보다 상자를 개별적으로 쌓아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군요. 90여 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그쪽에 이제 출고 같이 이루어져서 수출은 약 컨테이너 6대 정도 하고 내수는 차량으로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나가는 차량 대수만 6, 70대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빈 공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작업자들. 다 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힘들지만은 좋죠. 좋다고요? 예. 왜 좋아요? 힘든데. 아이, 일을 마쳤으니까. 일 맞췄어요. 예. 주연을 빛내는 조연 유리 용기.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조연의 조연을 자처한 그 숨은 활약에 박수를 보냅니다.